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1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니까 시장의 상승을 염원할 때마다 항상 이제 머리를 틀어 올리는데 오늘 정말 좀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다 이렇게 틀어 올려 봤어요. 네, 이제 저의 이러한 바람도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물론 뭐 다우가 조금 선방을 하기는 했지만 다른 지수가 또 약세의 흐름 이어가면서 1% 넘는 하락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여전히 국채금리가 또 4.7% 10년물 기준으로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있고 또 어제 보니까 뭐 지금 중동 쪽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힘들어 죽겠는데 파월 의장이 또 투자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가만히 있으면 좀 시장에서 중간이라도 가는 그러한 분인데 어제는 또 2% 이제 예상보다 좀 먼 것 같다. 예상을 하지 마시지. 그런 생각도 좀 하죠. 저는 자꾸 이제 그 과거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때부터 이제 실수는 시작이 됐던 거예요. 과연 이제 이 파월 의장이 또 발언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저 멀리로 보내버렸는데 시장은 무엇으로 지탱하면서 계속해서 시장 흐름을 견조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지는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고요.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 또 3프로TV의 또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시장 이야기를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간 양봉 오늘 하고 왔잖아요, 일부러. 이런 색깔 요새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맵에서 볼 수 없는 짙은 녹색을, 쨍한 녹색을 제가 또 입고 왔습니다. 요거 저희 시장 하락할 때마다 제가 입는 교복이에요. 그래요? 박 팀장님도 이런 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요 컬러. 그 색상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형광녹색. 요거 시장을 위해서. 미장하실 마음 있으시다면 이 정도 좋죠. 알겠습니다. 머리도 한번 좀 틀어주시고 영혼까지 모아서 그만큼 시장이 지금 좀 약간 지지부진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또 밤새 있었는지 일단은 주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월간 뉴스레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뭐 새벽 시간대 제롬 파월 의장의 여러 이제 경제 포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우려 섞인 뭐 물론 우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월가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마침표를 한번 찍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제 제목은 복잡해진 시장의 금리 플레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좀 적었는데 사실 EB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물론 연준에서는 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연기를 할 그러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약간은 온기와 냉기가 조금은 교차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다면서 시장이 약간 출렁거렸습니다. 출렁거렸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또 다시 또 내려가는 뭐 여러 가지 정말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흔들다리. 그래서 오늘 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에 관련된 업데이트 뉴스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그럼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미국 빅6 은행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외에 중소형 은행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은 빅6 은행 실적 발표 어떠한 또 성적표를 가지고 나왔는지 같이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섹터별 실적 발표 예상 컨센서스가 있어가지고요. 그 데이터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 금리 인하 기대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기사 내용을 가지고 좀 좀 우리가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다시 또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서나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 다시 또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
첨예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전화를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보복하지 마라 네. 라고 얘기해서 뭐 철회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겠죠. 네. 지금 이스라엘이 아마 밤 12시 정도가 될 거예요. 아, 또 밤에 또 공격을 할 수도 예, 있다는 밤 12시에서 얘기군요. 지금 넘어가는,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인데, 이 회의가 이제 좀 미뤄졌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기사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독 서비스 이제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아마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방위군 같은 경우에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 보복 의지를 드러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보복을 하게 될지 뭐 언제 보복을 하게 될지는 네. 모르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더 좀 불안에 떠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하나씩 열어보기 전에 시장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정말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네요. 예, 변동성이 있었죠. 막 지금 뭐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크게 또 상승했다가 예. 또 빠지는 들었다 놨다. 네,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17%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2% 하락했고요. S&P 500은 0.21% 하락했고,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 0.3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간 요 시점대가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예, 그러한 시점인데 네. 결국에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설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기대감이 사실 6월부터 있었고 6월이냐 7월이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하반기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뉘앙스의 그런 발언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제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섹터 흐름을 먼저 좀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는 그래도 좀 강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은행은 약간의 좀 갈렸어요. 뭐 모건 스탠리나 그 외에 이제 실적 발표 그래도 좋게 했던 은행은 좀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순이익 측면에서 많이 좀 꺾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은 지금 애플과 테슬라죠, 사실. 예, 그래서 애플도 지금 1.92%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2.71%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네모가 보면 볼수록 계속 작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최고점이 한 400불 정도가 됐었는데 400불 언저리에서부터 최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150불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일부 또 반도체 종목들에 있어서의 초록불은 반갑기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제 국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제 저도 막 8만 원 깨지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어제도 국내 시장을 같이 좀 지켜봤는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국내 어렵죠. 시장은 정말.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뭐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을 너무 깎아먹는 것 같아서 네네네. 예, 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시장도 사실 뭐 만만치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금리와 유가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기울기 참 계속 올라가죠. 저기 저 때가 언제죠? 작년 저 고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또 금리 인하 연기를 또 시사한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4.6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동성은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재보복 전쟁에 눈치를 보고 있는 유가 시장이 아닌가. 자, 어제와 뭐 비슷한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뭐 기업별 소식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슨앤존슨입니다. 의료기기 사업 매출이 급증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연된, 그러니까 긴급하지 않는 노인 수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네. 코로나 기간 때문에 너무나도 몰리다 보니까 이제 급한 수술은 이제 코로나 기간 때에 했고 이제 급하지 않았던 그런 수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산 관리, 거래 및
투자은행 성과가 기대치를 초과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주가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분기 이익이 18% 감소했어요. 이러다 66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6%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약 3%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뭐 미국의 최대 보험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회사가 사실 최근에 해킹을 당하면서 뭐 크게 좀 노이즈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가 약 7%대 상승했고요. 물론 장중에 약간의 좀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회사인데요. 이제 에릭슨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분기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7%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물론 장중에 좀 조정을 줬습니다. 최근 계약 수주와 그리고 북미 지역 재고 수준의 정상화를 거치면서 2024년 하반기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태양광 업체라고 보시면 다들 또 좋아하시는 솔라 엣지 뭐 최근에 물론 주가는 좋지는 않지만 바클레이즈가 또 투자 의견 비중 축소를 제시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2%대 하락을 했고요. 고정 비용이 이익 마진에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네. 오늘 데이터를 또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이렇게 실적 마무리가 된 거죠?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중소형 은행주들은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소형 은행주들끼리에 또 합병 이슈가 있는 은행주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알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은행주들이 또 합병 이슈가 있으면서 뭐 40%씩 급등하고 뭐 이러한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미국 대표은행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이익 증가율 자체는 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28%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건 스탠리가 13% 증가했고 JP모건이 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는 7%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8%가 또 하락했고요. 시티그룹이 27%또 하락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뭐 4%, 3%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순이자 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JP모건은 11% 상승했고 시티그룹은 1% 또 성장을 했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16%, JP모건 9%, 모건 스탠리 4%, 웰스파고 1%.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너스 2%, 시티그룹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서 어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부 다 빨간색에 위치해 있다.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티그룹도 마찬가지로 이 세 부분에 있어서 두 부분이 가장 또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들,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 중에 실적 내용을 보면은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좀 반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중소형 은행들은 또 어떠한 실적을 발표를 할지, 특히나 이제 좀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들이 다 중소형 은행에서 발견이 돼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뭔가 건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우려를 자아내게 될지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사실 조정을 받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나올 때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 있었고 또 지금 이 데이터는 과매도 구간에 가까워졌다. 벌써요? 벌써 과매도예요?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시게 되면 물론 국내 시장은 전체 주식 시장의 뭐 시총 변화에 따라서 1.8% 또는 2%대를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네. 글로벌 시장의 어떤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에 좀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5일자 기준으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밑에 연두 색깔 표로 내려가게 되면 이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최근에 금리 인하, 특히나 이제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하 또는 고금리가 지속된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또 유출될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국내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 지표와 같이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과매도 구간에 가까워졌으니까 뭐 어느 정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다시 좀 상승하는 구간이 이제 올 때까지 오지 않았나? 올 때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너무 큰 손실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모르겠어요. 정말 결정하기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도 혹시나 제가 뒤에 업데이트가 된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는 요거 데이터 또 네. 보는 건가요? 캐펙스? 예, 맞습니다. 요 부분도 이제 캐펙스인데요. 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AI, 생성형 AI를 좀 개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사실 2023년 때는 그렇게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 밑에 짙은 남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4년에 보시게 되면 S&P 500의 그 캐펙스 투자가 1% 정도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인데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빅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를 다루는 그러한 빅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27%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27%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캐펙스 투자가.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뭐 그리고 생성형 AI 플랫폼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아마 이번 실적 발표에 어느 정도 좀 녹아들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2024년에 대한 가이던스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캐펙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떤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는지, 이 부분을 같이 좀 참고하시면서 이번 실적 발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함께 했었던 예. 그 이제 빅테크 이야기를 저희가 글로벌 인터뷰 시간에 했을 때 예. 이제 그 산업의 그러니까 AI나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여주신 자료가 27% 전년 대비해서 캐페스 투자의 증가잖아요. 전 사실 마이너스에서 27 갔으면 이거 많이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초입이라면 이 숫자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져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의 큰 메가 트렌드 자체가 뭐 1,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향후 뭐 10년을 끌어갈 또는 20년을 끌어갈 그러한 뭐 혁신의 어떤 초입 구간이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 AI라는 거 어떻게 또 퍼져 나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뭐 애플 6월 달에 있는 그러한 행사를 보면서 네. 또 어떻게 또 이제 그 제품이 또 나올지 그렇죠. 또 플랫폼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데이트는 2024년 1분기 S&P 500의 예상 수익과 매출입니다. 그냥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섹터별로 좀 나오고 있는데 어닝과 이제 매출적인 부분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또 관심이 있는 섹터가 있을 것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어닝 같은 경우는 16.1%가 증가할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런 컨센서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는 19.8%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1.4%의 증가를 보일 것이다 라는 예상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요. 유틸리티도 정말 큰 상승을 또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실적 발표가 또 얼만큼 또 부합하는지도 이번에 뭐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지금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 뭐 과매도가 나오고 있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빅테크가 사실상 지난 많은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특히나 2023년 초 때 보시게 되면 국내 시장을 많이 도와줬었어요. 예, 그래서 빅테크의 실적을 끌어올리게 되면서 국내 시장도 약간의 좀 온기가 돌게 되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어떠한 좀 분위기 전환 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실적 발표밖에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부분밖에 좀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는 뭐 하반기로 거의 넘어간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번 실적 발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이제 데이터가 그 분기 초에 나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그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1분기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점점 그 EPS나 이게 증가율이 좀 우상향을 보였는데 이번에 또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그 이미 소비재 네. 안에는 또 테슬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16%라는 숫자가 테슬라의 좀 긍정적인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판매량 데이터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걸 보면은 기대를 조금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파월 의장이 캐나다 경제를 논의하러 가가지고 왜 이런 발언을 굳이 했을까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캐나다 경제 얘기만 하지. 예. 왜 그랬을까요? 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입이 안 떨어져요? 어쩔 그 어깨의 무게 이게 짊어진 무게 잠깐 지금 무게에 따라서 파월 회장님을 지금 두둔하시는 거예요? 두둔보다도 뭐 근데 뭐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본인 의사를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참 뭐 모르겠어요. 네. 참 그렇습니다. 편들지 마세요. 예, 자 저는 이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예,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올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이게 참 제목 그대로 썼습니다. 그냥 정말 lack of further progress. 예, 뭐 없었다,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확하게 제가 뒤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네. 정말 시장을 흔들었던 제롬 파월 의장 연설이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회복하지 못했다. 금리 인하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잡히지 않고 있고 현재 금리 정책 상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데이터는 사실 큰 확신을 주지 않았다. 정말 확실한 데이터를 원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데이터가 확신을 주지 않았고 이런 확신을 달성하는 데서는 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또 현 정책이 지금의 금리 상태, 그러니까 지금의 고금리 상태, 고착화되어 있는 이 고금리 상태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엔 그래도 좋은 위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재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 했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리액션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본인이 했던 말을 어딘가에 다 이제 남겨져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의장이니까 아시겠죠. 예. 근데 그 확신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확신이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본인은 되게 자신감이 넘쳐 했어요. 이 파월이 우리가 페드가 하고 있는 그 정책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더 일을 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또 다른 면에 있어서의 분석과 왜 이렇게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좀 뭔가 수정도 하고 이래야 예. 되는 거 아닌가. 과거 사실 죄송해요. 작년 파월의장이 아닌데 아니요, 제가 예. 너무 따졌네요. 네. 작년 이제 11월, 12월 때의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을 좀 보게 되면 네. 11월 달에서는 정말 강경한 발언을 했고요. 네. 그 다음 달에 바로 갑자기 완화되는 아주 급 비둘기가 돼버렸잖아요. 아니, 그 뭐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또는 이 연설 내용들을 좀 보게 됐을 때 상당히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또 갑자기 또 CPI 발표에 따라서 뭐 또 급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또 너무 막 자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 예, 물론 워낙 월가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점을 다 월가 IB들이 다 뒤로 밀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좀 덜한 부분도 있는데 과거에 너무 이제 뭐 매가 됐다가 매둘기가 됐다가 비둘기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물론 좀 들었다 놨다는 하긴 했지만 그러한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는 이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한 이제 우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러한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빠지는 게 예, 저는 뭐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특히나 뭐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자, 이 가운데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높아지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 중에 정말 잡기 힘든 게 또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최근에는 정말 잘 빠졌다가요. 2023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잡히는구나. 2%대가 이제 보이는구나 했다가 올해 들어서 1월달, 2월달, 3월달 때 지속적으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년 동안에 지금 거의 뭐 최고치를 또 찍고 있는 예,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 네. 1년이죠. 예, 최고치를 좀 뽑고 있는 그런 모습에 약간의 좀 인플레이션이 잡히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데이터까지도 제가 좀 참고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시장 그러니까 에브리띵 랠리가 다 이어졌잖아요. 네. 뭐 이런 지표도 그렇고 네. 금도 올라가고
또 유가도 올라가고 맞아요. 국채금리도 올라갔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언급을 자주 안 했던 게 이제 달러 부분이었는데 지금 네. 이제 시청자분께서 아무리 국장이지만 달러 원환율 이렇게 1,400원 거의 왔는데 이거 왜 얘기 안 해주시냐고. 근데 저희는 이제 달러 인덱스를 항상 봤는데 인덱스가 최근에 106이죠 지금. 예. 이렇게 숫자가 올라오니까 예. 너무나 또 맞습니다. 뭐 사실 금리가 환율이 올라간다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고 뭐 미국 경기가 강한 거 상대적으로 이머징 국가가 좀 약해지는 어떤 경기 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환율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뭐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외국인 자금이 또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또 시장에 물론 압박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뭐 환율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좀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이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네. 자 이스라엘이 또 이란 공격에 대한 회의를 수요일로 연기했습니다. 수요일이 지금 이스라엘 시간으로요. 지금 새벽 12시 한 30분, 27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아마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란에 대한 재보복 공격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CNN부터 해서 예루살렘 포스트도 있고요. 뭐 지금 그 지역 제가 외신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최근에 상황을 좀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일단 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다 적었는데 현재 이스라엘 내각에서는 이란의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입니다. 그게 이제 수요일로 연기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우리 본토를 공격한 이란은 무조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강경한 발언을 좀 했었고 그리고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또 수일 내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그러한 또 강경한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이란, 미국 그 3국 관계에서 또 어떠한 뭐 방향성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란과 또 러시아와의 또 회담이 또 이제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러시아도 좀 가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또 경고를 했어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사소한 행동에도 심각하고 강범위하며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가자 지구를 또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지금 한두 시간 전에 제가 또 속보를 가지고 나왔던 부분인데 이스라엘 방위군의 레바논 공수부로 헤즈볼라 사령관을 또 사살했다. 뭐 이러한 부분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이게 진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많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동쪽 마을을 공격했는데 그 보건부에서 발표하기로 지금까지 총 사망자가 33,843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가자지구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참 지금의 중동 이 지역 자체가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다가 바로 또 업데이트된 상황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경찰을 공격했어요. 경찰 차를 이제 폭격을 하게 되면서 이란이 공격한 건가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다가 가자 지구에다가 그 경찰에 또 폭격을 했는데 이게 또 9명이 또 사망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도 뭐 이게 지속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사실 저는 이제 중동 정세에 대해서 제가 뭐 항상 뭐 이슈를 팔로우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지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전쟁 얘기를 하고 공격 얘기를 할 때 중동 내에서 특히나 이들 국가들 내에서는 이런 갈등이 좀 빈번하게 왕왕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공격을 서로 한 번씩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이런 뉴스, 작은 뉴스라도 이게 작은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도 있었던 뉴스라도 예. 또 전해지면은 더 불안감이 생기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더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네. 이런 사소한 뉴스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뭐 사실 지속적으로 뭐 러시아, 중국까지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좀 잠재우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또 놓치지 않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갈등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좀 커지는 것을 좀 막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참 이 부분이 지금 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은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도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불확실성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뭐 크게 좋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라고 할 뻔했네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자,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2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은 뉴스가 좀 좋은 그나마 좋은 뉴스가 좀 나왔는데 6월 금리 인하 계획이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시사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세가 여전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2%대로 완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금리 인하 계획은 고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빌레로이 프랑스 중앙재 총재가 큰 충격이 시장에 없다면, 예, 만약에 큰 충격이 있다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시장이 없다면 6월 초 첫 금리 인하를 결정해야 하며 이어서 실용적이고 민첩한 정책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라가르드 총재도 물론 지금 현재 상태가 현재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앞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금리 인하를 그대로 고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호의적으로 예,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기업별 뉴스 가운데 아마존의 멤버십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미국 내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그냥 구독 서비스겠죠. 네. 예, 구독 서비스가 이제 8% 이제 상승했다고 합니다. 쿠팡만 올린 게 아니군요. 네. 쿠팡은 80%인데 아마존은 8%. 8% 올랐는데 이게 지금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대요. 아, 그 증가율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구독 서비스가 이제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뭐 테무부터 알리익스프레스, 뭐 쉰까지 해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지금 미국 내에서는요, 이 아마존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인 반응을,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빠른 배송과 비용 절감으로 이 아마존이 좀 승부를 봤다.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구독 서비스가 1억 8천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여러 가격 경쟁이 좀 있잖아요. 그래 가격 경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마존 자체가 많은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있는 그 도시 지역으로 이 물류 창고를 옮기게 되면서 네. 이 배송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단축했다고 해요. 이 단축을 하게 되면서 비용 절감까지도 같이 예, 또 득을 보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고객들이 큰 매력을 느꼈다라는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구독료 같은 경우는 연간 140불이고요. 이제 월별로 이제 지불하게 되면 15불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이제 3월 30일자 기준으로 이제 구독 서비스 매출이 12% 증가한 108억 달러 정도 기록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1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도 아마존에 대해서 좀 크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닛산이 2029년까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겠다. 뭐 네. 아직 기간이 멀기는 했지만 일본의 닛산까지 이렇게 가세를 하네요. 예, 지금 저는 사실 이 뉴스가 어찌 보면 일본 자동차가 뭐 전기차 2029년까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일본 닛산과 혼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기차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뉴스다 보니까 향후 저는 조금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닛산 같은 경우에 이게 저는 좀 흥미롭게 봤어요.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닛산이요 2029년 초까지 첨단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자신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첨단 배터리가 혹시 어떤 건지? 저 이제 그거를 이제 리튬에 대한,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강력하고 저렴하고 안전하고 좀 빠르게 충전되는 새로운 종류의 배터리.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금속 형태의 리튬을 포함해서 독특한 재료로 배터리를 생산해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상용화하는 데까지, 그리고 이 시험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2025년 3월까지는 이 생산 라인을 가동할 이제 시험적으로 가동할 예정이고요. EV 생산은 2028년 4월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생산해냈다. 이 세부적인 논평은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떠한 이제 첨단 배터리를 만들었는지는 시장에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멘트를 제가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 회사 내부자의 그런 의견을 좀 적었는데 네. 우리는 마침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의 규모를 확대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 라인이라는 것은 이 독특한 재료로 만든 최첨단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요 EV 판매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또 내놓는 그러한 이런 뉴스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연결해서요. 혼다도 마찬가지로 2027년까지 중국서 차세대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혼다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의 100%를 전기차로 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향후 이제 혼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앞세워서 조금은 밀려 있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계획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본 내에서는요, 사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로 전향을 하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닛산과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금 약간의 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닛산과 혼다가 야 우리가 약간의 기술을 좀 제휴를 하자 서로 제휴를 해서 같이 한번 정말 좋은 차세대 신개념의 전기차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의견까지 조율할 정도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뢰도를 쌓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고장도 잘 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신뢰도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본 자동차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중국 배터리에 대한 개발 그리고 중국 전기차 중국 시장에 대한 전기차 출시 여러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중국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네, 중국 얘기 간단하게 빠르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1분기 5.3% 성장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주택 시장의 약세 조짐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예상치가 4.8%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올해 1분기 5.3% 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정부 차원의 여러 경제 부양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 제조업 지수도 상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는데 그쵸. 아직은 좀 고르지 못한 회복은 인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소비 회복은 생산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고 중소기업도 대기업만큼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진작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 소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뉴스를 좀 가지고 나온 거는요. 1분기 한국 여행이 좀 급증을 했대요. 이 부분은 이제 펜트업 디맨드 그러니까 보복 소비죠. 보복 소비로 인해서 여행객이 많이 급증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보다는 17% 증가했는데 국제선은 2019년 대비해서 78%까지는 회복됐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한 여행객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내에서는 이러한 여행 급증 또는 이런 여행 소비에 따라서 국내 내수 소비까지도 같이 조금 올라가길 바라는 그러한 뉴스까지 또 나오게 되면서 약간은 좀 중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그 미디어 소셜 그 기업이 좀 많이 빠졌던데요? 예, 지금 트루스 트럼프 소셜. 트루스 소셜 네. 이 주식에 이제 추가 주식 발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돈이 많이 필요하군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기사 밑에 댓글에 트럼프가 혹시나 자기 이 DJT 요 기업에 숏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오히려 반대로 예. 수익을 내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5개월간 락업이 걸려 있어요. 네. 보호예수로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상태인데 추가 주식 발행으로 인해서 혹시 숏을 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음모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공화당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은 가격 싸지면 더 담는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 트럼프가 엑시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주가 희석 차원에서 지금 현재 밈주식으로서 개인 투자를 좋아하고 있는 이 DJT 주가가 최근에 정말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과 트럼프 과연 진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예. 궁금한데 트럼프는 거의 뭐 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인 거잖아요. 예, 근데 과연 그렇죠. 또 그 재판의 결과가 선거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열심히 달려봤고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